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측의 사법 리스크 돌파 방탄 전략 3대 전략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3대 전략을 이재명의 방탄 전략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이재명의 변호인단이나 또는 이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재명의 방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재명의 방탄 전략, 사법 리스크 돌파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걸 저희가 깨뚫어 봐야만 이재명의 전략을 박살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방탄 전략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대 재판, 두 번째는 판사 급박, 세 번째가 검사 탄핵.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3대 전략은 제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변호인들 재판 과정도 모니터해보고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제가 정리한 거는 이재명은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벚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자기도 그냥 재판받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구속돼서. 이 세 가지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침대 재판, 그 다음에 판사 급박,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침대 재판이 뭐냐? 이거는 우리 침대 축구란 말 쓰죠? 침대 축구? 보통 축구 좀 유리하게 나가면 후반전에 끝나갈 때 되면 시간만 끄는 거 있잖아요. 빙빙 공 돌리면 시간 끄는 거. 이걸 침대 축구를 하잖아요. 결국 이재명이는 침대 재판, 이 말은 시간만 끌자 재판, 이런 재판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동, 위례, FC, 백현동 보면 계속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인 재판을 시간만. 침대 재판. 정의는 모든 정의를 무더기로, 그냥 FC만 해도 한 410명의 정의를 신청한다든지 무더기로 정의를 신청해. 그리고 재판은 무단으로 계속 불출석 시간을 끌어버려. 연기하고. 오늘도 MBC 녹화한다고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대로 그냥 무단으로 재판 못 받겠다 나가버렸잖아요. 조퇴해버렸잖아요. 퇴장.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겁니다. 그 간단한 선거법 하나를 2년을 끄는 게 이재명입니다. 6개월이면 끝내야 될 선거법 재판을 쓸데없는 정인과 온갖 방법을 수단 방법 단식부터 안 가리고 2년을 끄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바로 침대 축구라는 거예요. 침대 재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돌파해야 될까요? 침대 재판. 이거야말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계속 독려해야 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나 이런 옛날에 중요 사건 재판은 법원장이 어떻게 했냐? 당신은 다른 사건을 재판하지 말고 이 사건만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어떻게든 1년 내에 끝내시오, 6개월 내에 끝내시오. 이래서 일주일에 4번도 하고 5번까지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명숙 재판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무너지느냐고. 빨리 법원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다른 사건에 부담을 덜어줘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라도 기일 내에 6개월이면 6개월 끝내도록 독려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할 때 신진우 부장 다른 거 사건은 하지 말고 이재명 거라도 일주일에 어떻게 해서 빨리 좀 끝내라.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3년 지나면 큰 혼란이 옵니다. 물론 이 헌법학계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막 선거 때 또 격론이 벌어지고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재판 사법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옛날에 다 했거든요. 다 했지 않습니까? 정인도에 대폭 축소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엄청난 혼란과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걸 첫째 대책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첫 번째 전략은 침대 재판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신속한 재판 예들을 참고해서 대법원장 이하 법원장들이 판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재판을 쪼개면 되죠. 대장동 하고 이제 위례를 먼저 하고 백현동은 이제 다른 재판부로 보내고 FC는 성남 보내고 이렇게 재판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항소심이나 대법원 등이 신속하게 하고 어차피 선거법은 이제 위정교사는 임박을 했으니까 많이 늦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침대 재판을 이재명에게 전략으로 삼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재명의 침대 재판 전략 이걸 깨뜨려야 된다. 우리 축구 찰 때 침대 축구처럼 공을 빙빙 돌리면 페널티 주잖아요. 심판이 페널티 조각에 공을 상대 진영에 주든지 이런 게 제재를 가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침대 재판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심각하죠. 바로 이제 판사에 대한 온갖 협박, 겁박, 이렇게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신진우 부장 좌표를 찍어서 판사를 협박하고 가족까지 협박을 하고 완전히 가족을 벗겨서 의자에 앉아서 한다 어쩌고저쩌고 계속에 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법원 앞에서 계속에 집회 시위를 하고 개딸들이 온갖 판사 좌표 찍게 해서 판사를 겁박하는 이게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상당히 법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판사를 협박할 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제 함부로 판사 협박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면 구속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판사 좌표 찍고 공개하는 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허무는 이런 이제 행위죠. 사법부에서 고발까지 형사처벌까지 감안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검사 탄핵으로 추가 수사를 막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를 탄핵해서 이제 공판 유지를 방해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강백신 검사를 탄핵하려는 게 바로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박상용 검사나 공판 유지 핵심 검사들 다르게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수사를 했던 엄희준 이런 분들도 탄핵한다. 검사들을 겁박하는 거죠. 당신들에게 내 수사하면 언젠가 보복당한다. 잘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겁박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총장이 나서서 검찰의 독립을 총장이 외풍을 막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일선 검사들도 주눅 들지 않고 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끝나니까 심우정 총장이 이런 외풍을 막아내야 됩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나 또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형사로 고소한다든지 또는 이제 특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자꾸 압박하고 겁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이
외풍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박상용 검사가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그대로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성윤 의원 있잖아, 뭐 대변이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게 명예훼손했잖아. 뭐 대변을 하가지고 벽에 뭐 칠해가지고 이제 공룡물 손괴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이 유튜버들까지 국회의원까지 8명을 이렇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검사들도 각자의 그 민형사 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검찰권의 중심, 피라미드의 정점, 총장이 외풍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 이원석 총장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범죄자들이 적반하장식의 공격이 있을 때는 검사장 회의나 또는 이 평검사 회의까지 소집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요. 지금 이제 딱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재명의 변호인단이나 이재명의 방어 어떻게 이재명도 이제 엄청난 위기를 느낄까 사범이 있을 거 이걸 이렇게 어떻게 돌파할까 이걸 전략은 이제 이거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지연 전략, 침대 재판 이거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이거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빨리 선고되면 거기서 반드시 배지를 날려야만 배지를 날리면 이제 재판이 또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침대 재판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판사 급박과 검사들 탄핵, 검사 급박 이거야말로 이거는 이제 그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판사 급박은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똘똘 뭉쳐 나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급박은 총장이야 검찰이 똘똘 뭉쳐서 나서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검찰 독립이나 사법 독립은 먼저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모든 걸 던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국민도 도와줍니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나 검찰 독립을 판검사들이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권력 앞에 굴복할 때 국민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깊이 명심해서 저는 뭐 조혜리 대법원장이나 심우정 총장이 전면에 나서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원칙대로만 재판 가면 이 말은 그 침대 재판이 아니고 원칙대로만 하나하나게 재판하면 그 결과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결과는 축구로 치면요, 11대 빵 이 말은 11개가 지금 재판하고 있으면 11개 다 유죄가 나온다. 무죄가 나올 건 없다. 원래 무죄 확률이 3%에 불과한데 이재명이는 워낙 신중하게 기소했죠. 애매한 거 다 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김문기 몰랐다. 그 다음에 국토부 협박이다. 이 2개만 기소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척건이 아니다. 이것도 기소하고 다 하려고 한 거죠. 아니 유동규가 척건이 아니라면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유동규가 척건이 아닙니까? 장비인데. 근데 이렇게 애매한 거는 검찰에서 이미 다 뺐어요. 제 말은 가장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것만 기소를 했다. 따라서 원칙대로만 침대 재판이 아니고 원칙대로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재명의 재판은 축구로 치면 11대 빵으로 11개 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런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제 결국 다음 대선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재판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어떠한 이재명 측의 그 협박, 급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 판사들도 마음 놓고 신속하게 재판하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 유죄 판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양형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위정교사도 집행유예 이상, 따르게 양심에 따라서 양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들을 지켜주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양심에 따라 아무런 게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그들에게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판사, 검사 신변 보호나 이것도 저희가 잘 지켜주고 개딸들이나 이재명 측에서 말도 안 되게 협박할 때는 엄정하게 형사처벌까지 대응하는 이런 이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그 재판 결론은 11대 0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